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가정주부들은 진짜 팔자 좋다. 욕 안 먹는 백수잖아. 라는 문제 발언을, 그 배경에는 회사에서 한 후배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았는데, 적당히 집안일 좀 하고 애들 좀 챙기고 얼마나 쉽냐? 라고 그 발언에 시아버지가 격하게 동의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긍정 반응을 보내자 기분이 업됐는지 둘이서 죽이 맞아서 역할 좀 바꿨으면 좋겠다니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뼈골 빠진다느니 푸념을 늘어놨다. 우리는 대가족으로 나와 남편, 5살짜리 쌍둥이 딸, 2살짜리 딸, 시부모님, 대학생 시동생, 그리고 고딩 시누이까지 전부 9식구다. 시아버지는 아직 현역 회사원, 시어머니는 집에서 차도 선생님을, 나는 전업주부이나 시어머니의 차도교실이 쉬는 날에는 아이들을 어머님께 맡기고 자영업을 하는 친정이를 돕고 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한심한 넋두리를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버럭 화내려는 걸 필사적으로 말리면서 일단은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보기로 했다. 밥도 그래. 요즘은 인터넷으로 조리법 바로 찾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조리법은 금방 찾지만 식단 짤 때 영양소나 칼로리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 몰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넌 시원한 집에서 낮잠 자면서 그게 힘드냐? 전기세는 누구 돈으로 내는데. 누가 낮잠을 자? 그랬다간 집안일 하나도 못 끝낼걸?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움직이는데. 누가 아니라니. 그리고 얘는 낮에 에어컨 좀 켜라고 해도 안 켜는 애야. 애들이 있을 땐 켜지만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온도로 애들한테 맞춰서 얼마나 야무진지 알고 나는 소리니? 한여름에 주방에서 요리하려면 얼마나 더운지 상상이나 해봤어?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식구들 밥 해먹이려고 고생하는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웬 망발? 누가 들으면 나라라도 구한 줄 알겠다. 그 정도 갖고 목에 힘주기는. 내 말이 나하고 아버지가 몇 배는 더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 니들이 알겠냐? 우선 스트레스가 차원이 달라. 주부는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은 조심성이 결여됐잖아. 남편의 그 발언에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헐 하는 반응이 나왔을 때 내가 차분하게 그럼 역할 바꿔볼래?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버님, 당신, 아가씨 그리고 쌍둥이들 도시락 싸는 일로 하루가 시작이야. 그 다음은 빨래, 청소, 쌍둥이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와서 점심 준비하고 막내랑 어머님하고 같이 먹고 치우고 그러고 나서 장 보고 쌍둥이들 데리러 가고 다시 저녁 준비. 당신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좀 당황하는 눈치였다. 뭐 간단하네. 근데 현실성이 없어. 출근해야 돼서. 라고 꽁무니를 뺐다. 다음 주에 연휴 시작하잖아. 라고 응수하자 입을 닫았다. 남편 회사는 특이하게 절전휴가라고 해서 10일 정도 연휴가 주어진다. 더구나 올해는 우연히 공휴일하고 주말, 휴일 근무 대체 휴일까지 겹쳐서 자그마치 보름 동안 연휴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자 남편은 글쎄 모처럼 연휴라 푹 쉴 예정이었는데 라고 우물쭈물거리자 시어머니가 집안일이 팔자 좋은 일이라며 푹 쉬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당신도 쉬는 날엔 쟤 좀 돕고 부자가 다정하게 좀 좋아? 라고 시아버지까지 지명하셨다. 시동생은 형 파이팅! 라며 우리 편을 들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본인들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당황한 표정이라니. 그리하여 남편의 장기 휴가가 시작됐고 그 타이밍에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남편의 휴가 첫날 6시쯤 주방으로 가자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남편도 요리는 좀 하는 편이었는데 요리사가 한 거 같지? 라며 잘난 척 뿜뿜이었다. 남편이 식비 절약을 위해서 오늘부터 온 식구가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할 거라고 하길래 시동생 도냐고 묻자 그 자식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데 그거 계속 먹으면 질리고 건강에도 안 좋아. 이런 건 상대가 말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배려해야 되는 거야. 주부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당신은 배려심이 부족해. 라고 씨부리고 있을 때 마침 딱 맞춰서 시동생이 주방에 왔는데 난 점심에 여친이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어. 편의점 도시락 먹은 적 없는데 학교 식당도 있고. 라고 쿨내 진동. 이어서 내가 도련님 도시락은 필요 없다고 이미 설명했을 텐데
어머님도 오늘 낮에 다른 볼일 있으셔서 집에서 안 드신다고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자 즐비한 도시락들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멍. 또 이어서 내가 아침 메뉴가 구운 연어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구운 연어와 계란말이구나. 애써 만들어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안 겹치게 식단 짰던 거 당신 알고는 있는 거지?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아버님 혈압이 염분 과다 섭취는 안 좋을 텐데? 라고 남편 흉내를 내서 이것저것 지적질을 좀 해줬다. 참고로 시아버지 혈압은 아주 정상이셨다. 다시 체크한 결과 딱 하나만 반찬이 다른 도시락이 눈에 띄었다. 이건 뭐냐고 묻자 우리 막내 계란 알레르기잖아 라고 대답. 어이 상실. 막내가 아니라 쌍둥이들이 아기 때 계란 알레르기가 의심됐던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니었잖아. 어떻게 자기 자식들 일을 그렇게 몰라? 라고 하자 남편은 다시 멍. 남편이 준비한 막내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대신 큼지막한 어묵과 키위가 들어있었다. 어묵과 키위가 딱 붙어있었기 때문에 키위맛 어묵이라 되게 맛있겠다 라고 하자 허둥지둥 도시락용 종이컵을 찾아 헤맸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은 쌍둥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한 모양인데 9시 9분의 빨래는 양이 장난이 아닌지라 3시간을 돌려도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저녁은 닭고기 튀김과 감자 샐러드, 그리고 된장국. 닭고기 튀김은 다 식어 있었는데 속이 덜 익은 상태였다. 감자 샐러드도 덜 익은 감자가 섞여 있어서 씹을 때마다 서걱서걱한 게 입에서 겉돌았다. 닭고기 튀김은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렸고 감자 샐러드는 다시 으깨고 그래도 딱딱한 건 남편 접시에 골라냈다. 하지만 식구들은 음식에 젓가락이 가지 않았고 대화만 주고받았다. 남편은 시무룩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다음날 아침도 구운 연어 등장, 저녁 메뉴는 크로켓, 단 마트에서 사온 거였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됐다나 뭐라나. 4일째 되던 날 남편이 사과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클레임이 장난 아니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튀긴 음식은 자제해달라. 옷이 너무 쭈글쭈글하다. 잘 펴서 널어라. 손수건도 다림질을 해야 한다. 등등. 해주는 게 어디라고 불평들이야! 라며 처음에는 성질을 냈다는데 주부는 백수나 다름없다더니 오빠 진짜 노는 거 아니야? 언니는 이런 일 없었어! 라는 지적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후문.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약속해. 내일부터 당신이 좀 해줘. 라며 슬며시 도망가려고 하길래 잠깐. 아직도 일주일 이상 남았어. 약속은 약속이지? 내일부터 더 잘해봐. 파이팅! 라고 반사.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뒤로도 매일 사과하며 그만하자고 했지만 노. 원래 약속대로 2주 동안 철저하게 집안일을 맡겼다. 물론 남편한테 가세해서 주부를 업신여겼던 시아버지도 집안일을 분담하도록 잘 배려했다. 마지막 날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다시 제대로 사과도 받고 감사 인사도 받았다. 덩달아서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한테까지도. 나머지 3분은 평소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는 식구들이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주부 알기를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도와주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시간 있을 때마다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줬었다. 문제의 2사람은 그런 작은 배려심도 없었지만 내가 매일매일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후배한테도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말해뒀는데 얼마 후 문제의 후배는 여친한테 보기 좋게 차이면서 벌을 받았다고 들었다. 남편은 내가 시킨 대로 후배한테 자기가 몸소 깨달은 바를 열심히 전수했다고 한다.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다른 주부들 몇 배로 더 힘들다고.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해줬지만 후배는 남편의 말을 비웃으면서 주부들은 백수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해서 문제예요. 선배님이 당하셨네. 라고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고. 하지만 그 후배의 약혼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이제 곧 부모님 상견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갈 찰나에 문제의 대화를 다 듣고 말았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내를 백수라고 생각하는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차였다고 한다. 우리 남편이 도움되는 말을 했을 때 살짝 듣는 척만이라도 했어도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것을. 참 쌤통이고 다 네 탓이다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뒤 남편한테 내가 이혼 얘기는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라고 하자 다시 입을 해 벌리고 멍. 하지만 만약 시댁에서 주부로 지내며 이 많은 식구들을 챙기고 있는데 가족들 전부 남편 편을 들고 나만 혼자 고립됐었다면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거다. 가정을 지키게 해준 공은 그 세 사람에게 돌려야 할 듯.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